안녕하세요. 한방이 답이다 최효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보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의원 하면 보약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죠? 이 한의원에 대한 보약에 대한 궁금증과 개념에 대해서 한번 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보약하면은 몸이 허해서 몸을 보충하는 약, 흔히 삼계탕이나 장어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한의원에서는 보약의 개념이 그거보다는 훨씬 큰 범위에 속합니다. 한의원에서는 이 보약이라는 게 환자의 몸 상태에 맞춰서 큰 균형을 이루어주는 것,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넘치는 것은 깎아주고 너무 허한 것은 보해주는, 그래서 개인의 어떤 회복력을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보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또한 또 개인의 맞춤형으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보편성과 개체 특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면은 얼굴이 벌개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숙취가 생기곤 하죠.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말술을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술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벌개지고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개체 특이성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몸에 맞춰서 그 약을 써서 그 균형을 맞추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한의원에서는 어떤 환자분들에게 보약을 많이 쓸까요? 보통은 이제 기운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보약을 찾으러 오시겠죠. 대표적인 게 기운이 없어서 식욕이 떨어지고 자꾸 눕고만 싶고 입맛이 없고 그 다음에 자꾸 체중이 감소하고 말할 힘도 없고 이런 경우에 이제 보약을 찾으시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기허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를 보충해주는 보중익기탕이라든가 인삼이라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삼 같은 걸 쓰게 되죠. 하지만 또 기운이 없는데 증상이 비슷하지만 좀 다른 증상이 있습니다. 기운이 없으면서 얼굴이 위로 열이 오르고 눈앞이 좀 컴컴해지고 그다음에 귀에서 소리도 나고 그다음에 잠을 잘 때 식은땀이 나고 입이 좀 마르고 그다음에 이명 같은 것도 들리고 이런 증상은 이제 음허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음을 보충해주는 육미지왕탕이나 숙지왕 같은 약재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음허증에 인삼이나 홍삼 같은 약재를 과도하게 쓰게 되면은 오히려 음허증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 맞춰서 약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몸의 변화를 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체온이 변화가 심할 때, 예를 들어서 계절이 변화가 심할 때도 어떤 보약이 필요하게 되고요. 또 이제 산후에 기운이 많이 빠졌을 때도 보약을 많이 찾습니다. 또 호르몬 변화가 심한 갱년기 시기에도 보약을 드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궁금증도 많이 가지세요. 과연 보약은 안전한가? 흔히 잘못 알고 계시는 속설 중에서 한약은 간에 부담이 된다, 안 좋다 이런 말들을 가끔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간 자체가 우리 음식물이나 약물을 모두 대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간에 부담이 되는 한약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한의원에서 한의사들이 처방을 할 때는 간에 부담이 되는 약재는 빼고 그 사람의 몸에 맞춘 한약을 쓰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논문이 있는데요. 8년 동안 한방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7,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하기 전에 간 수치를 검사를 하고 퇴원할 때 간 수치를 검사를 해서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는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논문으로 증명된 건데 간 수치가 처음에 이제 정상인 사람들도 한방병원에서는 하루에 2번씩 한약을 넣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퇴원할 때 다 간 수치가 정상인 채로 퇴원을 하셨고요. 한 350명 정도가 입원했을 때 간 수치가 위로 올라가 있는 환자분이셨는데 그중에 60% 정도는 간 수치가 호전된 상태로 퇴원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약은 간에도 안전하고 또 전문가인 한의사의 어떤 처방하에 내려진 한약재는 안전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건강기능식품하고 한약하고 어떻게 틀려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장점은 쉽게 빨리 구할 수 있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한약의 장점은 개인의 맞춤에 따라서 처방을 한다는 게 장점인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보편성하고 개체 특이성이 있다고 한다면 건강기능식품은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보편성에 치중을 한 반면에 한약의 경우는 이제 그 사람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한약 처방을 하기 때문에 보편성과 더불어 개체 특이성에 그 방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 관리를 받고 한약재는 약품의 관리를 받습니다. 흔히 식품은 우리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게 식품이고 식품법에 따라서 관리를 받는 거고요. 한약재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서 중금속이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하고 나서 GMP 시설을 통과한 제약회사에서 검출된 그런 것들만 한의원에서 한약재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효과라든가 안전성에 있어서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원에서 어떤 보약이 어떻게 쓰이는지와 보약의 안전성,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과 보약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쪼록 가볍게 건강을 관리하신다면 건강기능식품도 좋으시고요. 그렇지 않고 본격적으로 좀 건강을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한의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방이 답이다 최효재 원장이었습니다.